단적으로 드러낸 사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신교에서의 사회봉사에 대한 것을 제일 열심히 하는 종교가 개신교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그러나 봉사의 형태를 보게 되면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별로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그 조사의 형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자선적인 수준에 모르고 돕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재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의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단편적인 접근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접근 자체가 보면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때 70년하고 80년대 종로가 쪽에서 교회가 민주화 운동을 아주 가열차게 진행했던 그 시점에 학생으로서 있는데 그때 국가폭력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지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탐욕을 통해서 시민들의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해줘야죠. 그러나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교회가 오히려 탐욕에 사로잡혀서 교회의 사적 소유 형태, 교회의 세습 형태가 보면은 일반 시민들의 입방아에 올리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들을 보고 신앙의 선배들이 온몸을 던져서 보면은 죽음을 마다하고 이 나라를 지켰는데 이미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한국 교회에 정말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이 부끄러운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진정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방향을 잡지 못해 저는 2000년도 이후에 90년 이후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형식적인 민주화, 지금의 제도적인 민주화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이에 개교회들은 흩어지고 그 안에서는 또 한편적으로는 교회가 세분화되고 보면은 교회조차도 보면은 오히려 사회를 닮아서 탐욕에 물드는 그런 현상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왜냐하면 목표를 상실했으니까 이런 현실들이 우리 교회의 현실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한국 사회 내에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계셨습니다. 교단 차원 내에서는 그렇게 못했지만 크리스찬들이 지역에 흩어져서 새롭게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사회적 경제를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만드는 일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과 또 기독청년의뢰 분들입니다. 이게 의료 협동조합이 태동이 돼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교회와 협력해서 공동체를 치유하고 찾아가고 하는 일들을 우리 협동조합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전부터 헌신했던 그런 많은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지역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씨들을 뿌리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안성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때 기독청년위를 내서 이것에 관한 새로운 신학적인 성찰을 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 작업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인대들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기독청년회의가 큰 단체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수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집요한 분들이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이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보면은 열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줄기차게 만들어봤는데 그것이 협동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청년의료인회가 의료협동조합,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중요한 정신적인, 영적인 자양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인천평화, 인천에 있는 북의 애신동, 그 당시에 보면 인천에서 유명한 닭동네가 몇 군데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북일신동점이 정말 의료기관 하나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러한 유명한 닭동네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가 인천 평화의원이고 또 기독청년의례가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형태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도시형이고 농촌 같은 경우에서는 농민회와 더불어서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1호가 안산, 안성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부분들이 가장 인간적인 의료, 그 다음에 참좋은 공동체, 2016 주치가 답이다 하는 여러 가지 출판물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우리의 취약한 이웃들을 이웃으로 인식하고 품게 되는지 그 공동체의 스토리가 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로서 치유 과정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들 자세히 기록이 됐고요. 희한한 거는 치료하는 과정 중에 의료를 제공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보면은 은혜를 갖고 또 치유의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장애인 주치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제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대표적인 건강 취약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주치 사업을 하자고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민간 차원에서 장애인 주치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끌어내서 지금의 장애인 건강 곧협이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열매가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역에서 했던 그러한 이 공동체 운동, 풀뿌리 운동 부분이 사람을 살리는 사회적 돌봄의 그런 운동 자체가 이제는 공감대를 형성되면서 교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변화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장애인 주치 사업의 그 부분이고요. 의료협동조합 공동체를 지키는 데 나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공동체의 가치가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망이라고 하는 거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그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고 이것 자체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이것 자체가 사람들이 병들지 않게 해서 나중에 이제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응급실로 가는 거에 대한 비율을 낮추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지니까 사람의 관계를 새로 만들고 그것 자체가 공동체를 세우고 결국에서는 지금 있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게 되고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 행사가 국제 희년재단이 준비라는 행사 부분인데 저는 교계가 풀뿌리 운동 또 사회적 경제 운동의 중요한 재단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한국 교회에 있어서 풀뿌리 운동, 사회적 경제 운동 그리고 협동조합이 가지는 가치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교단 차원 내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흐름들을 국제희년재단에서 앞으로 만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는 운동으로서 희년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요게 지역사회 내에서 결국에서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격차, 또 사회적 갈등 이것을 치유하는 공동체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남한 지역